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막 태권도장을 열어 관장이 된 35살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정말 약했었어요. 겨울에는 감기를 달고 살았고, 여름에는 걸핏하면 장염에 걸려서 매주 병원을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몸이 유독 약했습니다. 이런 저를 걱정하시던 부모님은 제가 체력과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며 태권도를 보내셨어요. 그 태권도는 동네 다른 태권도와는 다르게 여자 관장님이 계셨는데 그 관장님이 저를 유난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관장님이 참 멋져 보였고 나중에 반드시 태권도 관장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태권도 수련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은 태권도 관장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관장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겪었던 아주 황당하고 기가 막힐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은 동네에서 꽤 크고 유명한 한정식집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한정식집은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상견례나 중요한 모임을 할 때 많이 예약하십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하셨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부유했고 외동딸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그때는 태권도장을 열기 전이었어요. 원래는 근처 다른 지역에서 대학 선배를 도와 태권도 사범으로 일했는데 대학 선배가 집안 사정상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태권도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른 태권도의 사범 자리를 알아봤지만 생각보다 일이 빨리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을 구하며 부모님 식당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 있는데 부모님이 웬 가족 손님과 엄청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내 가족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로 보이는 분들과 30대 정도로 돼 보이는 아들, 그리고 5살 정도 돼 보이는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 이렇게 넷이 있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직원분의 말로는 이분들은 단골 손님으로 우리 집 근처에서 잘 나가는 태권도장을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손님들과 인사하시다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와보라고 손짓을 하시더니 우리 딸도 태권도 사범이라고 하며 태권도장 가족에게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며 30대 정도로 돼 보이는 아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박지훈이었고 나이는 33살인 저보다 7살이나 많았어요. 솔직히 저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았는데 나이가 40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동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윤 씨의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인상이 좋다며 혹시 결혼했냐고 물으셨어요. 엄마는 태권도장에 남자가 많았을 텐데도 어떻게 된 애가 남자를 한 번도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냐며 제발 좀 이제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지윤 씨의 어머니는 엄마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자식 일이 원래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빨리 좋은 소식 들리길 기대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지훈 씨네 가족은 꽤 비싼 정식을 시켰고 음식을 아주 만족스럽게 먹으며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잠깐 와보라고 했어요. 저번에 봤던 단골 손님들이 태권도장을 운영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냐고 물으시더니 손님 중 아버지, 즉 태권도 관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하던 사범이 관둬서 새로운 사범을 빨리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일할 생각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일을 구하고 있어서 엄마의 말이 솔깃했고 당연히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태권도장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았고 그 뒤로 박지훈 사범님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범으로 일하긴 했지만 친한 선배의 도장에서만 오랫동안 일했기에 다른 도장은 처음으로 간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긴장이 너무 되었는데 박지훈 사범님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사범님의 아버지인 관장님도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하며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고, 태권도에서 실장님으로 계시며 태권도 차량 운전을 해주시고 원비 관리를 하는 어머니 역시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흔히들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도장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하던데 여기는 그래도 다들 친절하시고 잘 대해주셨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오후 5시가 되었어요. 그 시간에는 유치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마치고 많이 왔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줄지어 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번에 부모님 식당에 가족들과 함께 온 5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박정민이었고 사범님과는 유독 친해 보였어요. 둘이 인사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닮았었고 그냥 보면 부자 관계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범님께 정민이와 어떤 관계인지 물었어요. 사범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며 사범님의 여동생이 정민이를 출산하다가 잘못되었고 매제는 아이를 혼자는 못 키우겠다고 해서 사범님의 부모님과 사범님이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동생의 아들인데 박 씨가 되었냐고 물으니 매제와 여동생이 같은 성씨였다고 해요. 정민이는 참 밝고 씩씩해 보였는데 그런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수업 내내 정민이에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민이는 자신의 수업이 마친 뒤 태권도장에서 저녁을 먹었고 10시까지 도장에서 놀았어요. 저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정민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민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듯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이모라고 부르며 저를 잘 따랐고 귀여운 정민이 덕에 첫날의 긴장감이 조금 풀어졌어요. 그 뒤로 저는 아주 재밌고 보람차게 태권도 사범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첫날에는 저를 많이 어색해했지만 점점 저를 잘 따라주었고 관장님과 실장님, 사범님 역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특히 사범님은 여자 혼자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다며 항상 수업이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10시에 수업이 끝나고 도장 정리를 하면 빠르면 밤 10시 반, 늦으면 밤 11시가 되는 데다가 집이 사범님의 집과 반대편이라 괜찮다고 하는데도 매번 집 앞까지 차로 태워다 주셨어요. 항상 차로 태워다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둘 다 그 시간이 되면 출출하기도 해서 저와 사범님은 종종 집 앞 편의점에서 간단히 차나 샌드위치 또는 삼각김밥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고 사범님이 편의점 음식을 좋아한다며 굳이 편의점으로 가셨어요. 편의점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며 알게 되었는데 사범님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땅콩잼이나 땅콩을 정말 좋아해서 집에서도 종종 간식으로 먹는데 이 맛있는 땅콩을 먹지 못하는 사범님이 조금 안 됐더라고요. 우리는 그 뒤로도 수업이 마친 후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이차가 7살이나 났지만 생각보다 대화가 꽤 잘 통했고 사범님 역시 저와 함께 퇴근하고 편의점에서 수다 떠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점점 친해진 우리는 5개월 정도 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7살이라는 나이 차이와 사범님이 40대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대화하다 보면 나이가 많아서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수업할 때나 학부모들을 만날 때 항상 차분하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사범님 역시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지 저에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 나이 역시 적은 나이는 아니었기에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고 관장님, 실장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장님과 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실 눈치채고 있었다면서 평소에도 종종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잘 만나보라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분은 도장이 아닌 밖에서는 관장님을 아버지로, 실장님을 어머니로 불러달라고 하셨고, 두 분 역시 이제 도장 밖에서는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기로 하셨어요. 며칠 뒤 우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하는 일에 크게 반대를 하신 적이 없으셨고, 항상 제 생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인사 후 엄마가 저에게 진짜로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솔직히 그다지 좋지는 않네. 아무래도 7살이나 위라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뭔가 인상이나 느낌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 뒤로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주은아, 엄마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런데 일단은 결혼은 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니? 아니야. 내가 지난 5개월 동안 보니까 사범님 아이들에게도 잘하고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꽤 많아. 수업할 때 보면 사람도 차분하고 겪어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가 식당 운영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봐서 사람 하나는 기막히게 보는 것 알지? 한번 엄마 믿고 조금만 떨어져서 다시 봐봐. 뭔가 느낌이 싸한 게 좋지 않아. 엄마는 자꾸 예비 남편의 느낌이 좋지 않다며 결혼은 조금 더 신중히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엄마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저와 예비 남편의 사이를 반대했지만 저와 예비 남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역시 태권도장에서 매일 보며 저를 정말 한 식구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잠시 나갔고 도장에는 저와 예비 시아버지 둘이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민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사고만 안 났어도 정민이가 더 씩씩하게 자랐을 텐데 내가 못해준 게 많아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야. 예비 시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사고를 당했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비 남편이 정민이가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했고 출산하다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예비 시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상했어요. 둘째 아들이라고요? 저번에 지윤 씨는 여동생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아, 맞다. 그랬지 참. 그때 사고를 당한 것이 너무 충격이라 내가 이렇게 깜빡해. 그런데 사고를 당했다고요? 혹시 무슨 사고요? 자동차 사고란다. 아유, 이 이야기는 더는 하기 힘들구나. 얼른 수업 준비하자.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은 예비 남편의 동생에 대한 말이 달랐고 황급히 말을 돌리려고 하는 예비 시아버지의 모습도 뭔가 수상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퇴근하며 확실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시아버지와 대화를 마친 후 도장을 청소하려는데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와 엄마가 태권도에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민희였어요. 민희 엄마가 관장님인 예비 시아버지와 대화를 마친 후 태권도를 등록했습니다. 저는 민희와 반갑게 인사하며 수업 시간에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돌아섰는데 그때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같이 도장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민희 엄마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듯 했다가 예비 남편이 알려주자 그 어린아이가 벌써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냐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예비 남편은 뒤에 서 있던 저를 부르더니 민희 엄마가 초등학교 동창으로 옆집에 살며 부모님끼리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희 엄마에게는 저를 태권도 사범님이자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희 엄마는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하며 여자 사범님이 있어서 더 편하고 마음이 놓인다고 했어요. 저는 민희 엄마께 인사 후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모든 수업을 무사히 마치고 예비 남편은 항상 그랬듯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예비 남편에게 예비 시아버지께서 여동생이 차 사고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번에 출산하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제 말에 예비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사실은 아기를 낳으러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는 집에서 금기어니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한동안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어 하시다가 여동생의 사진이며 흔적을 모두 다 지우고 이제야 마음 잡으셨으니 괜히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흔히들 아내나 남편, 부모를 잃은 사람을 일컫는 말은 있지만 자식을 잃으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차마 부를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예비 남편에게 충분히 그 마음이 공감된다고 하며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동생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 동안 저는 계속 사범으로 일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여전히 예비 남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제가 미니 엄마와 친해졌어요. 미니 엄마는 매일 수업이 끝나고 미니를 데리러 도장에 오셨는데 그때 오며 가며 인사하고 한마디씩 하다가 친해졌고 서로 자연스레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미니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 준비는 잘 돼가요? 우리 실장님 옛날에 나만 보면 딸이 없어서 딸 삼고 싶다고 하시더니 정말 딸 같은 사범님이 며느리가 되어서 좋으시겠네. 미니 엄마가 처음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냥 인사치레이겠거니 했는데 미니 엄마가 가시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비 남편과 예비 시아버지는 정민이가 예비 남편의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는 말인데 어린 시절을 예비 남편과 함께 보낸 미니 엄마는 딸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쉬는 시간에 예비 남편 몰래 미니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먼저 미니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다며 미니의 수업 태도를 칭찬한 후 예비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무슨 여동생이에요. 지훈이 외동아들이라서 형제 있는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다들 둘, 셋 형제가 있었는데 지훈이만 유일한 외동아들이라 확실히 기억해요. 나는 맨날 언니랑 싸워서 혼자인 지훈이가 정말 부럽기까지 한걸요. 미니 엄마는 끝까지 지훈이가 외동아들이라 했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왜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은 없는 동생을 만들어서 있다고 하는 것이며 동생이 없다고 한다면 정민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사무실로 가니 정민이와 친구들이 도장에 도착해 도복을 갈아입고 간단한 군것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다른 곳을 보던 사이 정민이가 캑캑거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정민이의 상태를 보니 정민이의 몸에 두드러기가 나 있었습니다. 정민이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정민이가 초코바를 먹고 이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시아버지는 황급히 정민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은 수업 중이었고 수업을 마친 예비 남편에게 정민이가 초코바를 먹고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 갔다고 하니 정민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정민이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나아졌고 이날 예비 시아버지는 바로 집에 가서 정민이를 돌봤습니다. 예비 남편 역시 그날은 정민이 때문에 바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해서 퇴근 후 저 혼자 집으로 향했어요. 혼자 집에 가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는데 정민이도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고 외모도 둘이 너무 판박이었어요. 설마 정민이가 예비 남편의 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비 남편이 결혼을 한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까지 한 저는 결혼 전에 제대로 예비 남편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8시에 눈을 떴는데
원래라면 이 시간에 집에 계셔야 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어디 가셨나 싶어 일단 씻고 나왔는데 부모님이 집에 오셨어요. 어디를 다녀오셨냐고 하니 가게 직원이 용한 무당집을 소개해줘서 제 사주를 보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사주를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거를 왜 보냐고 했지만 그래도 제 사주를 봤다니 궁금하기는 했어요. 무당이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니 건강이고 뭐고 다 좋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고 제 결혼 후는 38살에 들어오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두 분 다 어지간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아무래도 첫인상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래저래 숨기는 것이 많은 것 같다며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원래 저는 사주나 점을 잘 믿지 않는 성격이나 이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비 남편이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자꾸 무엇을 찾았어요. 무엇을 찾냐고 물으니 수업 관련 자료를 차에 두고 온 것 같다고 하며 미안한데 잠깐 자신의 차에서 가져다 달라고 하며 차키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의 차에 가서 수업 자료를 꺼내고 차 문을 닫으려던 찰나 블랙박스가 보였어요. 순간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면 예비 남편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 몰래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뺐고 그날 밤 집에 와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블랙박스에는 가족끼리 출근하고 저와 함께 퇴근하는 영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던 중 한 영상에서 자꾸 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았고 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서 영상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한식당이 엄마들 사이에서 연매출이 억대라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매출 억대 집안의 외동딸이 결혼하는데 집 한 채 정도는 쉽게 장만해주지 않겠냐며 예비 남편에게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 잘 골라왔다고 했어요. 이어서 예비 남편은 사실 이전에 만난 여자애들에 비하면 외모나 외적인 것들이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돈 많은 처가가 최고이지 않겠냐고 하며 조만간에 나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얼른 날 잡아야지. 그 계집애 보니까 우리 지은이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구먼. 결혼 도장 찍기 전까지는 너도 주은이한테 잘해줘. 옛날처럼 쓸데없는 여자들 만나러 다니지 말고 말이야. 드디어 돈도 많고 정민이도 키워줄 호구 며느리 하나 들어오겠네. 주은이 얘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맹하더라고. 그래도 주은이가 정민이에 대해서 모르게 입조심들 하고 저번에 너희 아빠랑 너랑 한 얘기 듣고 기겁하는 줄 알았다. 정민이가 박씨이면 당연히 아버지가 박씨일 테니까 남동생이 있어야지 여동생이 뭐니 여동생이. 머리가 그리 안 돌아가? 뭐 이래저래 핑계대서 잘 넘어가긴 했다만 아무튼 너 조심해. 하마터면 우리의 계획이 다 물거품 될 뻔했잖아. 나도 모르게 여동생이라고 나와버렸어요. 미안해요. 뭐 어찌 됐든 이제 우리 정민이에게도 부자 엄마 생기겠네. 우리 정민이 축하해. 예비 남편의 말에 정민이는 뭔지도 모르고 그저 신나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저는 충격에 빠졌고 도대체 예비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일단 저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 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흥신소에 예비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블랙박스 영상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가득했어요. 흥신소 직원의 말에 의하면 예비 남편은 20대였을 때 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임신시켜서 결혼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내팽개치고 계속 클럽에 다니며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녔어요.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내는 유산했고 바로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클럽에 다니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며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어느덧 30살이 되었어요. 나이를 적지 않게 먹은 예비 남편은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태권도 관장인 예비 시아버지 밑에서 태권도 교범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범은 수련자 출신의 지도자로 정식 사범은 아니에요. 사실 정식 사범이 되려면 태권도 4단 이상의 사범 자격증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까지 있어야 하지만 예비 남편은 태권도 4단까지는 땄으나 자격증은 하나도 없는 정식 사범이 아닌 교범이었습니다. 이렇게 30살에 예비 시아버지 덕에 태권도 교범이 된 예비 남편은 한동안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는 듯 했지만 1년 정도 후부터 다시 클럽에 다니며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클럽에서 친해지게 된 20대 여자가 있었고 예비 남편이 34살 때 그 여자는 예비 남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덜컥 임신이 되어버린 여자는 일단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에 혼인신고나 결혼식 없이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 중에도 예비 남편은 계속 클럽에 다니며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아기는 출산했고 이 아기가 바로 정민이었고 정민이의 친모는 아이를 낳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와중에 아기는 출산했고 이 아기가 바로 정민이었고 정민이의 친모는 아이를 낳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로 정민이를 친아버지인 예비 남편의 밑으로 올리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일부러 예비 시부모님 호적에 올려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흥신소 직원은 예비 남편이 지금도 태권도에 다니는 아이 엄마와 몰래 만난다고 하며 저에게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었어요. 그 사진에는 예비 남편과 미니 엄마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는 장면,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마주보고 앉아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 밥을 먹여주는 장면, 외진 공원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너무 충격적이라 손이 덜덜 떨리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어쩌다 보니 나이가 30이 넘긴 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원이다 보니 일이 오후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오전, 오후에 일하니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고 같이 사범으로 일하는 분들은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제대로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진 것은 예비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으니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오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예비 남편을 믿었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안 이상 더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얼른 태권도장을 정리하고 나와 이 사람들과 연을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흥신소 직원분과 충격적인 통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비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미니 엄마에게 화가 너무 났어요. 둘이 그렇게 몰래 만나고 있었으면서 미니 엄마는 제게 그동안 친한 척을 해왔습니다. 바보같이 전혀 눈치 못 채고 좋다고 실실 웃어대는 저를 보며 미니 엄마는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그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하는 날이라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태권도에 먼저 가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미니가 엄마 손을 붙잡고 도장해 왔어요. 우리 태권도장 며느리 일찍 오셨네요. 부지런해서 관장님이랑 실장님이랑 정말 좋아하시겠다. 물론 우리 사범님도 정말 부럽고요.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재밌고 인기도 많았죠. 사범님은 좋겠어요? 멋진 지훈이랑 결혼해서. 그럼 오늘도 우리 미니 잘 부탁드려요. 미니 엄마가 이 말을 하고 가는데 이전에는 그냥 좋은 이야기이겠거니 했지만 모든 사실을 다한 지금은 저를 비꼬고 놀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예비 남편과 관장님이 오기 전에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작성하는 서류 뭉치에서 미니의 서류를 찾았어요. 그곳에는 미니의 엄마뿐 아니라 아빠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미니 아빠의 핸드폰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미니 아빠에게 흥신소에서 받은 미니 엄마와 예비 남편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내려고 했어요. 사진을 막 보내려는 순간 미니가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제게 와서 사범님 뭐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미니의 모습을 보니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내면 미니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대신 카페에서 미니 엄마, 예비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대화를 나누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곳에서 그 둘을 아주 완벽히 요절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체육인으로서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은 애써 접어두었어요. 그날 오후 태권도 레크레이션 행사가 마치고 저는 예비 남편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태권도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 엄마에게도 미니에 대해 급히 할 말이 있으니 별일 없으면 태권도 근처 카페로 나오라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잘 웃지도 않고 무표정인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단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요. 잠시 후 카페에 미니 엄마가 왔습니다. 미니 엄마는 처음에는 제 모습만 보고 미니에게 무슨 일 있냐고 했다가 제 앞에 앉은 예비 남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박지훈 사범, 아니지, 교범 옆에 앉으시고 우리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 볼까요? 두 분, 이 사진 좀 보세요.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예비 남편과 미니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둘은 제가 내민 사진을 보고 크게 당황해했어요. 주은아, 그니까 이 사진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말했잖아. 나랑 얘랑 초등학교부터 동창이라고. 그래서 허물없이 거의 가족처럼 지냈었어. 그냥 그뿐이야. 그리고 얘는 이미 남편도 있고 미니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얘한테 다른 마음을 먹겠어. 게다가 내게는 하나뿐인 주은이도 있는데 겨우 나랑 얘랑 친하게 밥 먹는 것 가지고 그랬던 거야? 에이, 난 또 뭐라고. 오해 풀어 주은아. 예비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며 아주 태연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저장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동영상에서 자신이 가족들과 대화한 내용을 듣던 예비 남편은 연겁 후 물을 마시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는 여동생이 있었다 하고 아버님은 남동생이 있었다는데 너 옆에 있는 미니 엄마 아니지? 너 상간녀는 네가 동생이 없었다잖아. 게다가 정민이는 너와 붕어빵에 너랑 똑같은 땅콩 알레르기까지 있는 게 너무 수상쩍더라고. 그래서 몰래 너 뒷조사를 했더니 아주 가관이더라. 20대, 30대를 여자 만나고 임신시키며 아주 청춘을 뜨겁게 불태웠던데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그리고 정민이도 네 아들이잖아. 뭐야? 네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았어? 아니야, 다 거짓이야. 거짓은 무슨,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쳤는데 어디서 발뺌을 하려고 그래. 재벌은 걔 못 준다더니 4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미니 엄마도 이런 사실 다 아세요? 이러든 저러든 뭐 어때? 우리가 서로 좋기만 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 네가 뭐 어찌할 건데? 서로 사랑하는 것도 죄야? 죄냐고. 와, 어쩜 이렇게 다 들통나도 뻔뻔하실까. 미니에게 이런 사실 다 알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착하고 여린 미니가 상처받을까 봐요. 저는 카페라서 최대한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미니 엄마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큰 소리로 저에게 서로 사랑하는 게 죄냐며 말하는 통에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예비 남편과 미니 엄마가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이 없는 데서 해야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카페로 왔냐고 하며 얼굴을 필사적으로 가리려고 했어요. 사람 없는 데로 가면 내가 눈 돌아가서 너네 두 연놈들 요절을 낼 것 같아서 그랬다. 난 그래도 최대한 너네들에게 신사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모든 산통을 깬 것은 바로 너네야.
우리 이렇게 끝내.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태권도도 이제 관둘 거야. 그리 알아. 저는 카페에서 나와 다시 태권도로 갔습니다. 태권도에는 예비 시부모님이 있었고 저는 예비 신부님에게 정민이의 실체부터 예비 남편의 실체까지 모든 사실을 다 알았으니 파혼하고 서로 불편하니 태권도도 더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비 시부모님은 오해라고 하며 저를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그러던 중에 예비 남편이 태권도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관둬버리면 당장 수업은 어쩌라고. 지금 너 만약에 관두면 우리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버릴 거야? 손해배상 청구?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 어디 해봐. 우리 집 한식당으로 돈 많이 버는 거 알지? 그럼 나는 최고의 변호인단 꾸려서 너랑 네 상간녀 그리고 단체로 나를 속인 너희 부모까지 상대로 소송 넣을 거야. 어디 그뿐인 줄 아니? 이 동네 모든 맘카페며 지역에 너에 대한 소문 쫙 퍼뜨려서 다시는 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그럼 내가 더 타격이 클까? 네가 더 타격이 클까? 어디 한번 네 대가리 한번 잘 굴려봐. 저는 끝까지 뻔뻔한 예비 남편에게 환멸을 느끼며 태권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금 한바탕 싸우고 파혼하고 오는 길이며 이제 그 태권도장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정말 잘 생각했다고 하시며 한동안 많이 힘들겠지만 마음 잘 추스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근처의 다른 태권도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력서를 내도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당장 돈이 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태권도 사범일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오라는 연락이 없으니 참 속상했습니다. 하루는 사범을 구하고 있던 집 근처 태권도장에 이력서를 들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 태권도 관장님은 제가 사범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자 반가워하시더니 제 이력서를 보고는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냐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직전에 근무한 태권도 관장, 즉 전 예비 시아버지가 이 지역 모든 태권도 학원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냈다고 해요. 그 소문은 제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꽃뱀이니까 젊은 남자 사범들이 있는 태권도에서는 절대 저를 채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무 말 없이 그냥 간둬버린다는 소문까지 퍼뜨렸고 이 소문을 들은 지역의 관장님들이 제 이름과 제가 근무했던 직전 태권도만 보고 다들 채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기분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한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냥 깔끔하게 파혼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예비 남편과 그 가족들은 온갖 추잡한 방법으로 뒤에서 저를 욕먹이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화가 잔뜩 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지역 태권도 협회 카페에 들어가 저의 전 예비 남편에 대한 모든 사실을 올렸어요. 20대부터 클럽에 다니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 2번이나 임신시킨 사실부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신의 부모님 호적에 올린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학부모와 불륜을 저질러서 파혼당해놓고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든 것까지 모든 사실을 글로 적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력서를 냈던 태권도장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태권도 관장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관장님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단순히 소문만 듣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다른 태권도를 돌아다니며 저에 대한 오해를 풀 때 웬 아이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놀라하며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위아래를 훑으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쳐다보니 어이가 없어서 혹시 저를 아시느냐고 물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그 엄마는 바로 미니 엄마와 알던 사이였는데 미니 엄마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엄마들 사이에 퍼뜨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태권도장 엄마들은 저를 아주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질 나쁜 사범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니를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더럽고 추잡스럽게 나오는 미니 엄마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미니 아빠 번호로 제가 가지고 있던 예비 남편과 미니 엄마의 다정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 저장되었던 태권도장 아이들의 엄마에게 현재 미니 엄마가 퍼뜨리고 다니는 소문은 다 거짓이고 사실은 태권도 사범과 미니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며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식당에서 부모님을 도와 일하고 있는데 전 예비 시부모님, 전 예비 남편, 그리고 미니 엄마까지 나란히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불륜 모임이라도 하러 오셨나 봐요? 저기 화장실 앞자리에 가서 앉으시던가요. 이 인연이 정신 나갔어? 그 사진들을 미니 아빠한테 보내면 어떡해? 우리 미니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네가 그러고도 애들을 가르치는 사범이야? 우리 미니 상처받아서 요새 나랑 말도 안 해. 애가 웃지도 않고 그저 죽을 상이라고. 이제 어쩔 거야? 우리 미니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게 미니 생각하시는 분이 미니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랑 바람이 나셨어요. 자식을 생각하면 적어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태권도 협회에도 글 올리고 이 지역 관장들한테도 이상한 이야기해서 우리 태권도 아이들 다 등록 취소했다. 우리 태권도장 이제 문 닫게 생겼어. 평생을 태권도 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가족 이제 뭐 먹고 살아? 아줌마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 그래도 한동안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으니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 다들 저를 아주 개코딱지로 보셨나 봐요. 당신네 아들이랑 당신네가 작정하고 과거 많고 친아들까지 속이며 결혼시키려고 해놓고서는 왜 여기 와서 저한테 시비이고 난리이신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 됐고 여기 매출 올려줄 거 아니면 나가요. 계속 이런 식이면 영업 방해죄로 확 신고해버릴 겁니다. 제 말에도 이 사람들은 나가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후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일단 그들이 운영했던 태권도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들을 본 엄마들은 전 예비 남편에게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했고 당연히 모든 아이가 등록 취소하고 환불 요청까지 했다고 해요. 태권도장은 수강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없으니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지난 과거가 낱낱이 폭로된 그들 가족은 이 지역에서는 고개 들고 못 살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그 가족 모두 이 지역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것이 죄냐며 불륜 앞에서도 당당했던 미니 엄마는 미니 아빠와 이혼하고 미니는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친권을 빼앗기고 유책 배우자가 되어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주며 거지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오해를 푼 뒤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했으나 여전히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태권도장을 차렸습니다. 전 예비 남편의 태권도 학원이 망하고 마땅한 태권도 학원이 근처에 없어서인지 제가 연 태권도장에 아이들이 제법 많이 등록했어요. 그 중에는 전 예비 남편의 태권도에 다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들은 저를 알아보고 옛날에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먼저 사과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뒤로 저는 엄마들의 신뢰를 받으며 지금까지 아주 잘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전 예비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나름의 복수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마음이 완전히 좋지만은 않아요. 이 일로 정민이는 살던 곳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고 민이는 더는 아빠 엄마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정민이와 민이가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서 멋지고 당찬 어른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제 사연을 들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